대표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우리 기업이 정책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계획을 정말 잘못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좀 누구한테 일을 맡길 때도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릇되게 손해보는 형식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대략 얼마 정도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출 한도가 있고요. 뭐 은행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책자금의 대출 한도가 있는데요. 일단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있다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개인적으로요,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주지 않는 이상. 그것처럼 똑같이 정책금융기관 말고 일반적인 금융기관들도요, 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그 매출액보다는 그러니까 대출보다 매출액이 높아야 되고요. 한마디로 내가 막 5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매출이 한 4억밖에 안 돼요. 그런 건 말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매출액이 한 10억이다 하면요, 5억 정도 대출이 되는 기업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기업은 이미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기에도 쉽지 않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미 매출액 50% 정도의 부채가 있잖아요.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기준들이 있는데요. 정책자금 대출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위의 맥락과는 비슷해요. 그 돈이 있어야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이 잘 되고 돈을 갚을 수 있어야 돈을 빌려준다는 기준은 비슷한데요. 일단은 정책자금에서는 좀 가장 키포인트가 간접 대출하고요, 직접 대출로 나뉘어집니다. 간접 대출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처럼 보증서를 끊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막 1억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 95% 보증해주겠다 그러면은 9억 5천만 원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보증기관에서. 그런 보증서 대출을 하는 곳을 간접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는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 매출액에 예를 들어서 도소매다,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6분의 1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이다 아니면 소프트웨어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대출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직접 대표님 통장으로 돈을 싸주는, 그 대표적으로 수상공인 적재자금하고 중진공 자금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요, 수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한도 금액이 뭐 7천에서 1억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기업이 얼마나 매출이 잘 나오고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도 금액에 가까이 주고 아니면 더 적게 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액수가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요, 1억에서 5억 사이로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직접 자금에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차이가 나냐면요, 항상 직접 자금은요 가장 인기가 많고, 한마디로 국가에서 직접 대표님 통장으로 돈을 쏴주기 때문에 가장 금리가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금을 최대한 미래성이 있는 여러 중소기업한테 많이 줘야 되겠다는 게 이 정책입니다. 그 국가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대표님들한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한 기업에 그렇게 몰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 5억 정도의 한계로 많은 기업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사항은요, 그래도 항상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 부동산 자산이 있고 담보가 있어서요, 그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담보를 보고서 만약에 여기는 돈을 못 갚아도 그 담보로 대신 돈을 갚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너무 좋고 게다가 그걸로 자본이 쌓이고 있다 하면요, 예외상으로도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더불어서 가장 많이 예외상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창업이 7년 이내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예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아니면 매출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요, 이 기업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대출을 해줘서라도 이 기업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책상으로 정책각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 창업 7년이 아니라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미래성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나 매출액 초과 여신에 대해서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책자금의 한도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정책자금이든 은행 대출이든 다 해서 매출액의 5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웬만해선 잘 안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자금은요 무료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 기업이 나중에 막 정말 힘들 때 정책자금과 고용지원금 같은 무료지원금으로 기업이 연명을 한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힘도 써봤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요. 결국 그게 나중에 다 빚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정책자금 쓰실 때도 대출일 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정도 대출 하시는 게 맞지, 그 이상의 대출 어떻게든 해볼까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한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정책 자금을 우리 기업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이 대표님들이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정책 자금 컨설팅을 이용하시거나 할 때 꼭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